최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 증시는 중국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은 7월 한 달 4.28% 하락했습니다. 선전 성분과 창업한 지수의 월간 낙폭도 각각 마이너스 4.88, 마이너스 4.99%를 기록했습니다. 강하게 쭉쭉 올라가 주길 기대했는데요. 주식 차트가 마음의 소망대로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벤치마크 지수인 상하이 선전 300지수도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이어질 랠리 강세장 행진을 멈추고 이달 7% 하락하면서 한 달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의 세 달간 흐름을 이렇게 보면 힘차게 우상향 전진을 하다가 3,400선에서 힘을 잃고 횡보, 다시 약간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월에는 외국인 자금도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한 달 외국인은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서 본토 증시에서 모두 210억 6,8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순매도의 규모가 2020년 10월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크게 몰려올 것으로 기대했던 7월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난달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코로나19 발발 초기였던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가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위기가 금융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증폭됐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움직임, 지방 정부 부채 등의 우려로 중국 당국이 통화 재정 부양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심리 수준이 다소 하락했고 회복을 위한 근간은 여전히 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발전의 대내 외적 환경이 더 복잡하고 엄중해졌으며 기업들의 생산과 운영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시장의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 운영의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인터뷰를 들을 때 야리, 쿤난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야리는 압박, 압력, 부담, 그리고 쿤난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정치권은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여름철 비공식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차기 권력 지도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베이다이허는 중국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명 이름을 따서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불립니다.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회의라서 이미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베이다이허는 베이징에서 약 300km 떨어진 허베이 친황다오시 해안 지역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과 리커창 총리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시 주석의 측근인 천민월 충칭시 서기, 그리고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딩쉐샹 중앙 서기처 서기 등의 자리 이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를 앞둔 지난달 29일 샤오 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 장관급인데요.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샤오 부장은 올 들어 낙마한 최고위급 관리라고 합니다. 이밖에 7월 중국 국가반도체 대기금 수장을 비롯해 반도체 굵기 선봉장 칭화윤희 전 회장 등이 부패 비리 혐의로 낙마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반도체 산업 손보기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7월 민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전월치 51.7은 물론 시장 조사 업체 예상치 5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그리고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가 지난 6월부터 2달 연속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투자자와 시장에서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국 관련 기관 관계자는 7월 들어서 코로나19 진정세로 중국 당국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 회복 기반이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급과 수요가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수익성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 당국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특집으로 한 주간의 중국 증시, 호재, 악재, 재료, 이날 왜 떨어졌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한 주간 꼭 알고 가야 할 주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신에너지차 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등 마감했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로 힘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잇따라 발표한 중국 국가통계국과 차이신 PMI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힘을 좀 뺐지만 중국 정부가 전기차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등 자동차 소비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유입된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은 15억 5천만 위안으로 기록됐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2%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과 관련해 이날 미중 양국이 강대강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지난달 말 기본적 채무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연일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헝다는 여교의 채권자와 소통을 통해서 여교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실사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안으로 세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또한 이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빠져나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중한 때 70억 위안 이상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중국 증시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대만 해협 위기 속에 방산주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가 우려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대만 해협 위기감 고조 속에 방산주만 나홀로 강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외국인도 팔자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은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서 10억 4,900만 위안어치 주식을 순 매도했습니다. 중국의 반복적인 경고와 반대에도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2일 밤 대만을 방문해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3일에는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회동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창업주와도 만났습니다. 또 중국 신장 위거르, 홍콩 출신의 반중 인사를 비롯한 인권 운동가들과 만남의 자리도 가졌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대만 일정에 TSMC, 또 신장 위거르, 홍콩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담겨 있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 또 미국 대사 긴급 조치, 대만 해협 무력 시위, 경제 보복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크게 관심이 없으실 듯 하여서 준비된 정보는 많으나 지루하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 고조 속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전장 마칠 때쯤 힘을 잃다가 오후장 시작하면서 힘차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오전장, 오후장 있는 거 아시죠? 오전장은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장이 시작됩니다. 오후장이 있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망입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강했습니다. 오전장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오후장 시작하면서 힘차게 위로 튕겨 올라간 모습입니다. 중국 증권사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날 반도체 부문이 하루 종일 강세장을 연출했고 과학기술 관련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강대간 모습을 만들면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6월 힘을 봤던 중국 증시가 7월 경제 재개와 관련된 모멘텀을 잊지 못하면서 힘을 잃고 있는 이 모습에 미중 갈등으로 투자자들이 발을 빼거나 관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여기 중국 증권사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충격이 크고 길지 않을 것이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측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카페TV는 한 주간 중국 증시 상황과 중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즐거움을 갖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